싱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에 참가하는 주체인 개인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개인의 집합으로서의 기업은 언제나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잘 알고 자기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즉 이들은 합리적이므로 외부자, 특히 정부가 이들의 행동을 제한하려 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보다 정보를 적게 가진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므로 일체 삼가해야 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늘 최선의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직접 관련된 일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한다.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극도로 복잡한 현대 금융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를 통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각각의 개인과 기업들은 다른 누구와 소통 없이 제각기 따로따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이런 각각의 결정들은 누가 일부러 나서서 조정하지 않아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그들은 바로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자유시장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그가 자기 개인의 현 상황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개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그들을 처벌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바꾸거나 시장에서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근거로 개인에게 결정을 맡겨두는 것이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시장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밀턴 프리드만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의 거두조차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장 실패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서둘러 지적하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실패하지 않느냐고 덧붙입니다. 정부 실패의 비용은 정부가 바로잡겠다고 덤비는 시장 실패의 비용보다 더 크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중 어느 것이 더 문제인가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므로 여기서 결론 짓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합리적 행동들이 집단적으로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것, 즉 시장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대전제를 부정하고 나면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시장 실패 이론 같은 접근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998년 LTCM이라는 거대 헤지펀드가 러시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LTCM의 이사회에는 1997년 금융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과 마이런 숄즈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LTCM은 결국 2000년에 청산되었습니다. 숄즈는 1999년 PGAM이라는 또 다른 헤지펀드를 설립했습니다. PGAM은 2008년 파산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여러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지던 이들이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존 말코비치 같은 유명 인사들, 금융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 큰 은행의 임원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까지 버니 메이도프 같은 사기꾼이 꾸민 사기극에 놀아났습니다. 합법적인 금융업에서도 은행가나 여타 금융 전문가들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예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금융경제학 분야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은행장, 날고 긴다는 펀드 매니저, 명문 대학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유명 인사들까지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 위에서만 성립하는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요? 결국 우리 인간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똑똑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똑똑하지 않은데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것일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197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정치학, 행정학, 물리학, 조직행동론, 경영학, 경제학, 인지심리학, 인공지능까지 연구한 우리 시대 최후의 르네상스적 인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는지에 정통한 단 한 사람을 들라면 단연 허버트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은 우리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합리적으로 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의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사이먼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정보가 넘치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정작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은 그리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단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사안들의 한정에서 그 사안의 여러 경우가 일어날 각각의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 우리 삶의 일부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는 우리는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커녕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설파했습니다. 따라서 현대 경제학의 이론적 근간인 인간의 합리적 행동이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허버트 사이먼의 대답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범위와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난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늘상 하는 일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너무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즉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 삶에 규칙적인 일과를 도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고 기업은 일정한 생산 공정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선택의 폭과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들은 일정한 의사결정 체계, 공식 규정, 관례 등을 만들어서 검토하지 않은 경영 대안이 더 높은 이윤을 낼 확률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대안의 수를 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정보의 바다에 빠져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규제 대상, 즉 피규제자, 예를 들면 기업보다 관련 상황을 더 잘 알 수 없다는 언뜻 보기에는 합당한 근거를 들어 정부 규제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사이먼의 이론으로 설명하면 현실에서 정부 규제가 유용한 이유는 정부가 피규제자보다 관련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의 효용성은 행위의 복잡성을 제한해서
피규제자들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에서 선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는 이른바 금융혁신을 통해 모든 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은 이런 복잡성에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물밀듯이 쏟아져 나온 복잡한 금융상품들은 해당 상품의 전문가마저 많은 경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사업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진도 거의 없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온전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금융시장에서는 행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경우 우리가 해당 상품의 내용과 다른 금융부문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면 발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복잡성으로 인해 심지어 전문가들도 내용과 영향을 알지 못하는 상당수의 파생 금융상품은 폐기되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너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가 약품이나 자동차, 전기, 전자 제품 등 다른 상품에는 줄곧 적용해 오던 조치들입니다. 일례로 어떤 회사가 새로운 약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장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엄격한 검증 절차로 그 약이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능이 충분한지 확인한 뒤에야 출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도 판매하기 전에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제안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당사자인 경제 주체들보다 관련 상황을 반드시 더 잘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입니다.